그동안 제가 노력한 무엇이 바로바로 결과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살았을 때 그거에 대한 보답은 늘 왔던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언제까지, 정말 뭐 죽을 때까지 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림 그리는 김지혜입니다. 요즘에 기술들이 많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파나 같은 경우도 네. 더 활용도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본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파나도 그렇고 이제 그 이후에 발전한 프린트 매체, 사진도 마찬가지죠. 뭐 그 이후에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활용도가 저는 더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이 도시 안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전통적인 판화에서 시작한,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어떤 복수 매체가 아닌 게 없거든요. 그걸 정말 이 도시 안에서 싹 빼고 난다면 정말 무미건조한 도시가 될 거예요. 그냥 콘크리트만 남은.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역이 확장되어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 원래 판화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너무 그림이 좋아서 화가가 되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데를 가보자. 그림 때문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게 된 거고 거꾸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1 때부터 그래서 홍대 미대를 가겠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회화과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능을 또 시험을 쳤는데 생각보단 좀 덜 나왔어요. 아, 그럼 이제 성적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판화가로. 네. 그러나 이제 머리로 알고 있는 거는 판화도 회화의 일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 판화가가 사실 몇 개 없어요. 없죠. 예전에 다 이제 회화가 안에서 판화가 했는데 네. 판화가 독립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분위기는 전국에 판학과가 생길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세계적인 화가들의 거대한 판화들이 전체 전시실을 다 채울 정도로 전시를 거대하게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끼리 막 흥분해서 이거는 우리가 해본 지금 무슨 기법이고 어떻게 된 거, 이거를 이제 눈앞에서 실견한 거죠. 그래서 판화라는 거는 이제 점점 하면서 기법은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고, 또 그때는 정말 판화를 너무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왜 운전을 한번 제대로 딱 배워 놓으면 왜 나중에 이렇게 몸에서 그냥 배워 나오듯이 지금도 판화 기법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저한테는. 하나 이제 정말 작가님한테 그냥 하나의 소스처럼. 네. 제가 그때 졸업하고 나서 3년 차에 첫 개인전을 했어요. 2001년도에 첫 개인전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동판화에 막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이제 스케일도 좀 크게 하고 어떤 행위성이 짙은 작업들을 좀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잠깐 한 1, 2년 여유가 생길 때였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원래 그 회화를 좋아했던 어떤 본질, 본성들이 좀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와서 그거를 왜곡시키는데 그 내용은 이제 자아에서 어떻게 보면 제 밖으로 좀 나오고 싶었어요, 내용이. 제가 동판화 처음에 했을 때는 주제가 이제 제 내면, 그리고 어떤 저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한국적인 정서를 그 안에 담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표현했는데, 이게 회화를 하면서는 저와 사회와의 관계, 어떤 그 중간 지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주로 어떤 선택 게임,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한테 선택을 강요하기도 하고, 내가 그 안에서 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선택 게임이라고 큰 주제를 잡아놓고 페인팅을 하는데, 사실 이 페인팅은 제가 판화를 하기 전에 완전히 원초적인 어릴 때의 페인팅과는 사실 또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통판화 작업을 이미 10년 이상 하고 나서 페인팅을 한 거라서 거의 흑백 느낌이 그대로 가고, 평면적이고 라인적인 느낌, 라인을 따서 이렇게 한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판화의 또 다른 버전 같은 느낌의 평면적인 회화가, 페인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개인전을 한번 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애초에 했던 동판화의 검은색
추상 작업과 제가 중간에 왜곡시켜서 그렸던 그 도시 풍경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치되는 거예요. 투명한 아크릴판 같은 데다 실크 스크린으로 다 밀어요. 하나는 복수성이 있잖아요. 복수성을 내용으로 연결시키고 싶어서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실크 스크린으로 밀어서 이렇게 나무 박스를 제작해서 그 안에 집어넣는다든가. 그래서 이미지에 시각적인 이미지를 혼란 상태에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네, 예. 액자 안에 굴곡진 거울을 넣어서 겉에 실크 스크린된 이미지가 휘어져 보이게 만든다던가, 그래서 안에 이제 라이트를 넣어서 그 입체화된 게 잘 보이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콜라주의 느낌도 가져가면서 도시의 풍경이라는 것과 섞이면서 평면에서 이제 좀 입체화되는 걸로 제가 변화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간절하게. 그래서 계속 시각적인 거를 제가 어떤 방법으로 흔들까를 엄청나게 연구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상황이 안 좋았나요? 아니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재밌게 했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해졌네요. 네. 그 안에 느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총집합.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종합 선물 세트?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박사 약간 끝날 때쯤에 그거를 보여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런던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받아서 다녀오면서 거기에 다양한 풍경들을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찍었어요. 근데 그거 찍은 거를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실에서 펼쳐보는데 딱 생각이 새롭게 드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실 컴퓨터에 띄워놓고 계속 정말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작업실 근처를 배회하면서 돌았어요, 제가. 내가 이 사진 앞에서 정말 정직해져 보자. 사진을 가지고 동판화도 하고 페인팅도 했고 입체 설치도 내가 실크 스크린으로 할 만큼 해봤고, 결국 사진에서 보이는 건 그 도시 풍경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공간의 관계고 그 안에 그 순간이 어떤 스토리인데 내가 무엇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으냐. 그래서 픽셀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 시각성을 깨트리는 건 여전히 가지고 오는 건데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추상화된 쪽의 화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애초에 콜라주 작업 에스키스를 하고 동판화를 했던 것도 추상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상에 단지 제 주위 환경, 자연으로서의 도시가 개입된 건데 이 도시를 가지고 다시 추상화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소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스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추상을 만든다는 거. 이렇게 발 디디고 사는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존중하고 그대로 끌고 가면서 내가 전혀 새로운 추상적인 화면과 시공간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매력으로 다가온 거죠. 판화 작업을 시초로 해서 생겨왔던 그런 행위성들이 사진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사진 위에 그 행위성이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 한 점만 봤을 때는 정말 사진이 그냥 뚝 갑자기 어느 순간 나와서 그냥 요즘 디지털로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어쩌면 생각하실 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있죠.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런 과정으로 나왔다라는 네. 거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고민도 있어요. 이게 계속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사진 인화이고 컬러풀한 걸 좀 잘 살리기 위해서 아크릴 압축 액자를 쓰는데 그게 더 매끈하고 좀 쨍하다 그런 느낌들이 좋게 물론 어울린다, 작업에 어울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다시 나의 회화성을 어떻게 살릴 건지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매끈해지고 있잖아요. 네. 제 작업뿐만 아니라 이 매끈한 세상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고민을 하겠죠, 작가인데. 이 전시에서도 그 개인전 제목이 접촉이었던 것처럼 접촉면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요즘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나아가서 그 접촉면이라는 표면적인 아니면 표면 안에 숨겨진 질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요즘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새로운 작업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진과 회화가 어떻게 접목될지도 모르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는 항상 시각예술가들은 조형적인 맞물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약간 좀 더 앞으로 가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다 했잖아요. 네. 어떤 아이였어요? 저 어릴 때,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서 글 쓰는 거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냥 머리 길고 얌전하고 아주 내성적이어서 학부모 상담할 때, 이건 나중에 어머니께서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집에 우환 있는 줄 알았지. 왜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농담을 해도 애가 웃질 않더래요. 원래?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에 뭔가를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항상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항상 이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글쓰기로 풀었던 것 같고 그림 그리기로 풀었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기로 초등학교 5학년쯤부터 정말 이렇게 확 꽃이 핀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분출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말도 없던 아이고 제가 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부터는 뭐냐면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그림은 제 언어예요. 제 정체성. 그림이 없었다면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성격이 지금같이 활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디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예를 들면 실내화를 어디에서 신어라, 교실 안에 들어오면 뭘 해라 이런 규칙이 너무 어려웠고요. 그림 그리면서 제가 누군지 조금씩 알게 되고 저를 표출하게 되면서 그런 규칙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뭔지 알겠고 그냥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도 다 알겠고 그림이 다 가르쳐줬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너무 묵직한 얘기라 그렇긴 한데 누가 만약에 저한테 예술이 뭐냐고 물으면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뭔가 헷갈리고 상황 판단이 안 될 때 그림을 생각하면 명쾌해져요. 딱 판단이 서요. 아, 이거였지. 아, 이거지. 그래서 항상 저한테 판단의 어떤 기준을 세워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종교와의 차이점은 종교는 항상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예술은 내가 끊임없이 전복시키고 그것을 뛰어넘고 바꿔나가야 되는 종교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 예술이나 아니면 우리 좀 더 작게 들어와서 미술이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밌는 걸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내 입장을 표명하는 거다. 예술은? 네. 결국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형상이나 무언가를 표현해낼 때 그 표현은 분명히 나의 세상에 관한 입장 표명이다. 세상에 대한. 사실은 내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나와 딱 살결을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한창 그런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절인 거거든요. 오히려 요즘이 제 인생 전반에 있어서 약간 중간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를 넘어가는 정도의 부분 시기인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사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어떤 성과를 해놨어도 제가 스스로 그만두고 뭐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서 굳이 누가 떠밀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잡아 끌어주거나 맞아요. 하는 경우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도 아주 신진 그리고 뭐 아주 이 노년 원로 작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 이런 거 없잖아요. 공모도 다 45세 이하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우리는 뭐 부를 수 있는 건 다 끝났고. 네, 저도 이제 48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느끼고 있어요. 아,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나갈까. 그러니까 불러주는 곳이 별로 없을 때 내가 이 시기를 버티고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이게 힘이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공모와 프로젝트들 함께 하는 것들이 계기가 돼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정말 내 세계를 더 탄탄히 해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 누가 붙잡아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시기에 지금이 이제 시작이네요. 네,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내 땅을 다지면서 정말 이 공백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넘어갈 건지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제 생일 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셨는데 그동안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도 변화 과정을 거쳤고요. 작업에서도 그에 따라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여기에서 이제 계속 또 변화될 과정들, 작업들에 대한 이제 그것들이 또 나오겠죠. 그러겠죠. 예. 네. 왜냐면 작가님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도 잠깐 이제 시작이니까. 네, 맞습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판화라는 거는 필요해서 간 건 아닌데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이 판화과 가가지고 작가님한테 엄청나게 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질문인데 네. 그렇다면 작가님에게 판화는? 판화란? 네, 판화랑 네,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정말 힘들지만 삶의 흔적. 흔적. 물론 모든 그림이 그렇게 따지면 모든 그림이 흔적이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신체성이 개입된 흔적이에요. 판화도 그렇고 제가 카메라를 든 이유도 바로 그 판화의 연장선상에서 직접 그걸 이렇게 떠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흔적, 네, 행위성이 가미된 흔적이다.
그렇다면 작가님은 나중에 어떤 작가 남고 싶은 건지. 저는 그동안 제가 노력한 무엇이 바로바로 결과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살았을 때 그거에 대한 보답은 늘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번 해서 한 번에 보답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저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박관념을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언제까지 정말 뭐 죽을 때까지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는 작가. 그러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보면 더 기대되는 작가? 네. 네, 흔한 멘트 같지만 정말 말 그대로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셨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그런 워밍업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로서. 우리 네.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네.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가 펼쳐내야 하는 캔버스의 그림이 네. 정말 우리들의 진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또 오늘 긴 시간 작가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간 시간 같아요. 네. 정말 그 그림처럼 네. 하나의 겹겹이 쌓여있던 그 레이어들이 네. 하나를 압축된 느낌의 오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